자,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처음 보는 얼굴들이네요. 참 많은 할 얘기가 많죠.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이런 얘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어떤 거? 우리가 얘기했던 그 뭐야? 첫 번째, 내가 예상했던 그 분야죠. 첫 번째 뭐였어요? 여러분들 90에서 100점 맞던 친구들 많죠. 근데 성적들 많이 떨어졌죠. 보통 내가 90에서 100점 맞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시험에서 70점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 네,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보다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아직도 뭐 한 거야? 중학교 때 시험 습관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내가 그래서 얘기했었지. 여러분들 첫 번째 뭐였습니까? 프린트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뭐라고? 프린트! 그 다음에 학교 부교재. 좋아요. 부교재. 그다음 뭐 중간원 대단원까지 지금 포함하게 되는데, 여러분한테 내가 얘기했던 1학년 올라오면서 내가 얘기했던 거 뭐였어? 내신 기출의 비밀이었습니다. 뭐라고? 내신 기출. 어떻게 보면 기출의 이 녹화하고 있는데 자, 내신 기출에 대해서 얘에 대한 출제 경향이라고 할까요? 출제 경향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두 번째로 예언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 프린트에서 약간의 변형까지 50에서 60, 많은 학교는 70% 정도까지도 뭐 한다? 여기서 출제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지. 여러분 느꼈습니까? 그 말이 진짜라는 거 확실히 느꼈죠. 미안하지만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그냥 닥치고 따라오세요. 앞으로 하라는 것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선생님 프린트하고 부교재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저의 점수가 왜 이러죠? 왜 이러긴? 니네 솔직히 얘기해보자. 지금 프린트에 조금 더 치중했어? 아니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의술이라든지 고쟁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고난이도 문제를 푸는 거에 좀 더 혈안이 됐습니까? 어디에 좀 더 혈안이 됐어? 그쵸? 조금 더 높은 어려운 문제 풀려고. 왜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중학교 때 습관이야. 중학교 때에서는 다시 뭐라고? 중학교에서는 변별력이 없습니다. 에? 그 말은 뭐야? 일명 양치기가 가능합니다. 양치기가 뭐예요? 양으로 몰아붙인 걸 양치기라고 해요. 많은 문제집 풀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 문제집 풀고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집 풀면 점수가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원에서의 약 70% 이상의 학생들이 전부 다 90에서 100점 맞는 게 그 이유죠. 선생님, 우리 고등부는 전부 다 한 70%는 90에서 100 나와요? 아니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럼 선생님, 원장쌤 수업이 구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가만 안 둘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가만 안 둬. 그게 아니지. 지금부터 뭐야?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 여러분, 중학교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고등부는요, 지금부터 이제 상대평가지. 4% 안에 들어야지 여러분들 1등급이죠. 2등급은 얼마야? 혹시 아는 사람? 11. 네, 11%입니다. 야, 근데 까먹고 얘기해서 진짜 11%면 잘하는 거 아니야? 야, 상위 거의 10%인데? 근데 이거보다 조금 떨어지면 몇 등급이야? 3등급이지. 야, 고기도 3등급이라고 하면 약간 3류 취급하면서 니네 원뿔 막 못해도 투뿔 정도 좋아하잖아. 근데 이게 너무 촘촘해. 말이 안 돼. 진짜 너무 심해. 아니 11%면 반에서 30명이지. 3등 안에 든 거예요. 그걸 왜 못한 거야? 솔직히 잘한 거지. 솔직히 난 좀, 일단은 좋아요. 좀 또 중간에 빠질 뻔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요번에 시험을 겪으면서 느꼈을 거야. 그리고 이거는 내가 분명히 잔소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안 지킨 거죠. 왜 그래요? 중학교 때까지 습관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부터 버려야 돼요. 어디부터 추정해야 돼? 일단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프린트하고 부교재에 다시 한번 집중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했었죠. 제일 보여주기 좋은 내신 대비 하는 방법? 아니면 자료? 그게 뭐라 그랬어? 작년 주변 학교 시험지 갔다가 이거 뭐 하는 거? 편집해서 너희들한테 나눠주는 거라고 했지. 불국고가 중국고 갔다가 준비한다고 시험 대비 안 됩니다. 반대 경우도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기출 분석을 우리는 해봤잖아. 우리 블로그 같은 데 보면은 땡땡 학교 하면서 유사한 문항, 그 다음에 변별력 있는 문제가 어디서 출제됐고 총평이 어떤지 다 나와 있어요. 우린 준비를 해요. 얘네 어느 학교가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내신형 문제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기출형 문제를 좋아하는지 우린 그런 거 분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준에도 맞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시험 때 되면은 자료 내주고
아니면 프린트에 대해서 그거 해설해주고 하면서 여러분들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학교가 한 곳이다. 한 명밖에 없는 학교, 그 학교마저, 그 학생마저 다 케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실력에 따라서 그 케어하는 그 목표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해수술이나 그런 문제집, 물론 평상시에 해야죠. 기본 실력 당연히 올려야죠. 근데 앞으로 내신 기간에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얘기했지. 모든 수학학원이 다 그래. 언제? 1학년 1학기, 그 다음에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 본 다음에 이탈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나마 우리 학원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래? 아이들이 아까 때 얘기했던 것처럼 중학교 때 저 90에서 100점 나왔는데 고등학교 가서 폭망. 뭐야? 이 학원은 그러면 그 중학생까지만 잘하는 학원인가? 중등 전문인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학원에서 설마 점수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선생님 실력 구린가 봐. 아유, 가만 안 둔다 그랬어. 왜 그래요? 첫 번째로 내신 대비에 대한 그 메커니즘이 달라지는 건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그 중학교 때 내용 했던 그 공부 방법으로 아직 익숙해져 있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더 정확한 이유는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했죠. 비중을 여기다 먼저 뒀어야지. 그리고 나서 고난이도 문제를 풀어야죠. 근데 이 고난이도는 다시 얘기하면 변별력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한 거고, 그거는 여러분들 조금 더 단단하게 기본적인 점수가 만들어진 다음에 하는 게 이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우리 뭐 한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우리 전문가, 완전 전문가. 그래서 프린트아웃 부교재 앞으로 3바퀴, 5바퀴 이상 돌리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출제되는지 아니까. 그런 거 연습 안 하고 분석 안 한 사람들이나 작년 그 보여주기식으로 그렇게 하겠죠. 물론 우리도 파이널 기간에는 작년 주변학교 시험지 갔다 시험 연습하죠. 어디부터 몇 번까지 풀어라, 서술형은 어떻게 준비해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그 서술형 써오면 첨삭까지 지금 다 해주잖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믿고 따라오고 그러고 나면 기말고사 때 당연히 점수 더 올라갑니다. 그 두 번째, 내가 요번에 시험 대비하면서도 살짝 여러 번 조금 화났죠. 왜 화났을까? 내용을 다 까먹어요. 잘 들어봐. 내용을 여러분들이 많이 까먹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문제를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했을 때 어떤 내용부터 먼저 물어보죠. 근데 그거 제대로 대답 못한 사람들 몇몇 있었어요. 근데 그거 너무 당연해요. 난 이해해요. 왜 이해할까? 여러분들이 지금 더 느낄걸? 중학교 때 꽤 힘들어? 고등학교 때 꽤 힘들어? 왜? 왜? 갑자기 어려워졌어? 잠깐 정지. 자,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어떤 거? 오답의 중요성입니다. 뭐라고? 오답. 나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힘든 걸 알아요. 왜 힘들어? 고등학교 수학이 왜 힘들어? 할 게 많다?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80점짜리 정답이야. 중학교 때 배우는 개념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양이.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연산 파트는 조금 중3 거, 1학기 거에서 연계되는 거 있는데 그거 말고는 다 어때? 거의 새로 배우는 거죠. 2차 방정식도 알긴 하지. 근데 갑자기 얘를 함수로 나오고 방정식으로 하고 물론 근해 공식이란 걸 배우긴 했지만 복소수란 걸 배워서 이제 서로 다른 두 허근까지 나오고 아주 그냥 막 난리가 나죠.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까먹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백지복습 시키고요. 그 다음에 내용 정리 시키는 게 그것 때문이죠. 근데 거기다가 추가로 철저히 하세요. 뭘 철저히 해야 돼? 오답을 철저히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예 내용 까먹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유형화된 그런 문제 자체에 그 내용이 아예 빠져버렸어. 그럼 어때야 돼? 내용 정리부터 다시 하지. 뭘 통해서? 오답을 통해서. 오답을 한다는 거는 그 문제만 다시 풀어본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 그 단원 쓰고 문제 간단히 쓰고 문제 풀고 그 다음 오른쪽 뭐라고 한다고? 이쪽 칸에서는 이 문제 풀었을 때 내가 왜 틀렸는지 어느 파트에 틀렸는지 정답을 했죠. 그 다음에 이 문제 풀었을 때 필요했던 모든 개념 다시 정리한다고 했었지. 내용 정리마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답을 통해서 뭐 해야 돼? 까먹었던 내용이나 이런 거 그거 파악해놓고 다시 거기다가 정리하고 스스로도 다시 익혀야 돼요. 이게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얘들아 중학교 때 수학하고요 고등학교 때 설마 여러분 내가 고자를 못 쓸 거라 생각하는 겁니까? 한자를? 이게 쓰면은 여러분들이 못 읽을까봐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중자를 설마 모르진 않잖아. 너 중자 알아 몰라? 알지? 고등학교 너 한자 알아? 모르지? 겉봐. 그거 쓰면 모를까봐.
착한 사람 배려. 난 배려의 아이콘이야. 되세요? 어쨌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그게 약간 요거는 요런 식으로도 표현해. 어떤 거? 한국사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국사 너 역사 잘해? 못해? 매국노 미안. 누구한테 했는지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장난이에요, 여러분. 그 학부모님들 혹시 보신다면. 자, 근데 이게 뭐냐면 한국사 같다라고 하는 게 선생님 저는요 고구려가 너무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나가다 간달 조선시대 너무 좋아. I love 막 이렇게 뭐 하면서 뭐 이방원아 막 슬퍼 막 이러면서. 그러면 여기 파트가 나오면 틀리겠지. 근데 여기 파트가 나오면 어때? 맞겠죠? 왜 그래? 각각이 좀 뚝뚝 떨어져 있거든요. 중학교에서도 약간 내용이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에 대한 앞에를 크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뒤에 가서 이거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아요. 2차 방정식 모르면 3학년 뒷부분 뭐였어? 확률과 통계였지. 통계 못해? 아니지. 근데 여러분 봐봐. 뭐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다. 뭐 요게 어디까지 왔어? 수학 3까지 올라왔죠. 그 다음에 뭐 인수분해, 다항식 연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지. 앞으로는 얘 못하면 그 얘는 잘하면 돼. 연관없음. 하지만 앞에 얘를 못하면 고등학교에서는 어때? 걔가 연계돼서 오다 보니까 그 전체 파트가 망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무조건 뭐 해야 돼? 찾아내고 보완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따로 데려다가 수업을 할 거고, 아니면 영상이라도 보내줄 테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여러분 걸로 챙기고 그 부분 찾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선생님 저는 살아가다가 그냥 지뢰밭 잘 건너던데요? 언젠가 밟습니다. 언제 밟아? 결국 수능에서 밟아요. 가끔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근데 저는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 먹어. 진짜 나보다 많이 먹는 애도 있어. 근데 말랐어. 근데 사람의 체질이란 것도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 그걸 흔히 뭐라고 하냐면 지뢰밭을 그냥 뛰어가는 거와 똑같아. 운 좋으면 끝까지 안 밟을 수도 있지 당연히. 근데 언젠가 한 번은 밟은 게 대부분이겠죠. 그 밟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빠진 부분, 약한 부분은 무조건 채워야 됩니다. 어떻게? 오답을 통해서. 지금 선생님 저 여기 파트가 저랑 너무 안 맞아요. 안 맞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 있는 파트는 없습니다. 대놓고 어떻게 보면 수학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2차 함수, 2차 방정식. 물론 도형 방식들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얘기한 수트 있죠. 수트에서는 3차 함수,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4차 함수 나와요. 물론 이렇게 배우진 않고요. 수트가 예전에 따지면 미적분 1이라고 했었지. 그 미적분에 3차 함수, 4차 함수가 나옵니다. 근데 2차 함수를 모르면 당연히 연결이 안 되겠죠. 똑같아요. 지금부터는 어느 하나의 단원도 물론 약간의 중요성이 조금 낮은 단원이 있어. 뭐 예를 들어 복소수라든지 아니면 오메가라든지 약간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는 건 있어. 하지만 내용 자체를 모르면 안 됩니다. 오메가는 조금 몰라도 되긴 해요, 사실. 이건 수능에서 나온 적이 없거든요. 최근 10년 동안. 다 분석하니까 여러분 고3 때 되면 또 나 깜짝 놀랄 거야. 선생님 이렇게까지 매 모의고사와 이걸 분석하신다고요? 어마무시하죠. 그건 됐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오답의 중요성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세 번째. 이거는 완성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평균을 일단 기본적으로 70 중후반에서 80 초반, 80 중반까지도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80 초반까지 되고 난다면 그 다음부터 성적을 올려야 된다? 미안한데 여기서 이제 한계가 있는 거야.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 고난이도입니다. 근데 이 고난이도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풀었던 고난이도의 습관하고 지금하고는 완전 달라져요. 자, 은성아, 너 만약에 고난이도 문제 풀었어? 안 풀려. 어떻게 했어? 질문하지. 그 질문한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고 끝나지. 이것까지가 사실상 내가 생각하는 80점 초반까지야. 그럼 그 다음은요? 스스로 이제 많이 안 해도 돼. 한 단원당 하나도 괜찮고 두 개도 괜찮아요. 스스로 풀어보기 시작해야 돼. 억지로 잡고 고민하고 30분, 1시간 고민하는 거 좋아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풀기 시작해야지 나중에
우리 내신 기출에서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변별력 있는 문제. 이 변별력 있는 건 여러분들 갖고 있는 프린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보통 갑자기 그 준킬로급에서 갑자기 뚝 하고 내요. 근데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야지 상위권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평상시에 고난이도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는 거. 선생님이 그동안 여러분들 어때요? 고난이도 풀려고 그러면 안 풀려?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걸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끝났잖아. 그게 아니라 괜찮아. 처음부터 잘 안 풀리지. 근데 조금씩 노력하면서 여러분 걸로 만들고 여러분들이 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씩 풀어가야 돼. 그래야지 상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여러분들의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죠. 네 번째, 지금부터 이제 나랑 할 상담입니다. 어떤 거? 시험지 상담. 뭐라고? 시험지 상담. 이 시험지 상담은 왜 하는 거예요? 같은 점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뭐야? 평상시에 공부 열심히 하고 숙제도 잘하는 친구야. 그런데 성적이 안 나왔어. 무조건 실력 탓일까? 실력은 기본이죠. 그럼 그 다음 변수가 한두 개가 아닌 거야. 변수가 뭔데요? 그날의 컨디션도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평상시에 열심히 하고 문제를 잘 풀고 이런 친구들은 시간 제한이 없다 보니까 마음껏 생각하고 틀렸으면 다시 풀고 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시험 때는 어때? 못하죠. 내가 조금 잔인하게 얘기했었지. 내신 잘 본 애들은 좀 정해져 있다고. 솔직히 수학적 센스 뛰어나고 연산 빠른 애들이 당연히 평상시 열심히 했겠지. 걔네들이 시험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 전 평생 못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점점 실력을 쌓아가는 거야. 물론 한 번에 확 눈에 띄는 그런 향상은 얻기 힘듭니다. 만약 사고가 났어. 그 다음에 재활치료 같은 거 받죠. 수술 한 번 하고 나면 갑자기 이제 괜찮네? 막 뛰어다녀? 어때? 그렇게 시험을 보고 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좀 더 나아져 보자. 그게 바로 재활치료하고 지금 똑같은 거죠. 하나하나 고쳐보고 조금씩 나아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 평상시에 너무 괜찮은데 애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한다고. 실제로 그런 애가 있어요. 여학생인데 와 시험만 보면 선생님 저 시야가 요거밖에 안 보여요. 다 보이잖아. 진짜 요렇게 보인대. 그래서 그런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우황청심환까지 이렇게 먹이면서 또 여학생이 약발을 너무 잘 받는 친구도 있었어. 일단 맥이 풀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물약도 써보고 알약도 써보고 다 했어요. 근데 알약은 흡수가 조금 느려서 물약으로 해가지고 한 반만 먹어볼까? 밥 먹고 1시간 후에 어떤지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나랑 실험하고 무슨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아이들의 문제점이나 이런 거 파악하고 어떻게 고칠지 그런 거까지 해봤어. 그리고 결국 걔는 심리치료까지도 했어요. 시험이 되면 너무 무서운 거야. 왜? 자기가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너무 안 나오거든. 겁나거든. 이제 공부하고 시험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공부하는 것 자체에 겁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해도 안 돼.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케이스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만큼 아이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학부모님들하고도 얘기 많이 하면서 각각의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학생한테 도움 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었고요. 그래서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까지 공부하기도 하고 했었어요. 자, 어쨌든 자, 시험지 상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개개인마다 사실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이게 실력이 아니라 좀 잘 찍어서 갑자기 점수가 한 10점 점프한 경우도 있죠. 자, 어쨌든. 그래서 아예 손을 못 대고서 같은 점수라 하더라도 아예 손도 못 대서 그럴 수 있고 아니면 계단 실수가 너무 잦아서 그럴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이 하려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못 지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개개인의 같은 점수라 하더라도 성향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뭐 한다? 시험지 상담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또 문제점을 찾을 거야.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따로 불러서 할 거고. 사실은 공부 안 해서 손 못 대서 이렇게 한 애들은 되게 해결 방안은 쉬워요. 공부 열심히 시켜야지. 더 빡세게 굴려야지. 근데 이제 열심히 풀고 좀 많이 틀리기도 했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각각에 맞춰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그거를 시작하려고 해요. 자, 앞으로 우리가 기말고사부터 해가지고 2학기부터 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여러분들 최대한 찾으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더 발전하도록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많이 상심했을 거야. 상심하고 많이 느꼈을 거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거라는 거. 분명히 이번에 느꼈을 거고 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상담 진행하도록 할게요. 종료해 주세요.